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총파업, 서로 살 수 있는 대타협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입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물류 중단에 따른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항만의 경우 화물 차량 운행이 끊기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경우 육지 운송 출하 중단도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카캐리어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배송센터 직원들이 완성차를 한 대씩 직접 운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하루에 많게는 수만 톤의 출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국내 최대의 석유, 화학, 철강업체가 밀집한 전남 광양항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에서도 물류 운송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선 주유소에서의 물량 부족 사태도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신항에서는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차 앞 유리가 깨지면서 운전자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화물차에도 쇠구슬 같은 것이 날아들어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경찰은 파업 참가자가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폐쇄 회로 영상 등을 확보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거될 경우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각오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의 시험대로 인식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나라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업무 개시 명령, 공권력 조기 투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면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조의 저자세로 끌려다니면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지 못했고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는 판단에 따라 취하게 된 방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당시부터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 하는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노조의 물리력 행사는 물론 국회를 쥐고 있는 그의 거대 야당의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법안 거부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올해 말에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다음에 논의하자 하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제, 위험물질, 자동차,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되는 품목 등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정 조항이 아닌 법안 전체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운임제 자체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품목 확대를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에 넣게 되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한 업무 개시 명령과 공권력 투입도 준비 중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다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걸 거부할 경우 1차로 30일 동안의 면허 정지, 2차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광양항 국제터미널 등 입구 봉쇄 논란이 있는 곳에 조기 공권력 투입도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말로만 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회의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에 대한 협의나 협상에서 양측이 100%의 성과를 얻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해, 양보하고 타협해서 조금씩의 이득과 조금씩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언제나 당면과제의 대전제는 지금 나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후대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조금씩 서로의 이득을 취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